안녕하십니까. 별 계획 없이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하고 있는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소마오실입니다. 오늘 3월 14일인데 그 스즈메의 문단속을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왔는데요. 그 영화 리뷰를 저희 소마시네마 채널에 올린 이후에 같은 주에 개봉한 영화 똑똑똑을 리뷰하겠습니다. 좀 늦게 봤는데요. 저도 사는 게 바쁘니까요. 자, 똑똑똑이라는 영화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지금 이제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M 나이트 샤말란 감독하면 9세대에게는 저 같은 아저씨들한테는 23 아이덴티티보다는 식스센스의 감독이죠. 식스센스와 언브레이커블의 감독입니다. 23 아이덴티티가 꽤 성공적인 최근에 나왔던 샤말란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뭐 글래스라는 영화가 또 연자로 나와서 이 샤말란의 그 나름의 세계관을 완성시켜 주었는데요. 뭐 똑똑똑은 이제 아마 최악의 장명 아닐까. 최근에 나온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이거 되게 호러 스릴러 장르에 속하는 영화인데 뭔가 좀 장난스러운 느낌 나죠. 이 똑똑똑이라고 하는 의성어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은유적인 원래 제목은 knock and cabin인데요. at the cabin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인류에 대한 뭐 그런 얘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이제 그 원작이 있더라고요. M 나이트 샤말란의 이 영화의 경우에.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스토리는 원래 그 북이 있어요. 더 케빈 앳 더 엔드 오브 더 월드라는 폴 트렘블레이라는 작가의 작품에서 가지고 온 작품입니다. 더 케빈 앳 더 엔드 오브 더 월드라는 원작이 있네요. 그것을 이제 영화한 거죠. 샤말란 감독에 의해서. 영화 규모가 이게 사실 그 미니멀한 작은 규모의 영화입니다. 한 그 말 그대로 케빈이라고 하는 통나무 통나무집 이곳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아마 펜실베니아라는 설정인데 그 펜실베니아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이야기가 구성되는 이야기고 거의 영화적 공간 자체가 바깥에 실외 공간들이 좀 일부 나오는 걸 제외하면 앞부분에 좀 나오죠. 이 네 명의 이제 방문객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이 공간을 잠깐 제외하면 다 이제 이 바깥 이 오두막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 묵시록의 일종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제목, 그러니까 이 공간을 찾아왔던 누군가가 문을 두들긴다라고 하는 침입의 증거인데 그걸 단순하게 똑똑똑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별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연 배우도 사실 국내 팬들한테는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해리포터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영화판을 좀 떠나 있다가 드라마판을 뺐다가 최근에 복귀를 한 위즐리 역할, 해리포터의 위즐리 역할의 루퍼트 그린이 가장 눈에 띄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마블 세계관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이제 데이비드 바티스타죠. 과거에 이제 프로레슬러 출신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연기도 되고 있는 거구의 액션 스타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상당히 보이지는 외형과 언밸런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 이제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약간 관객과의 밀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샤말란 감독의 특유의 스타일들을 그냥 보여주는데 첫 장면에서 이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다가오는 데이비드 바티스타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전개가 이제 불쑥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스릴러적 긴장감, 이들이 왜 들어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외부의 침입자 4명의 사람 인물이죠. 데이비드 바티스타와 3명의 이방인,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성별도 다른, 그리고 옷도 달라, 색깔도 다른 그런 4명의 인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세 명의 가족, 그 동성애 커플로 되어 있어요. 동성애 커플이고 그 다음에 입양한 중국계 딸아이가 있는 설정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는 이런 설정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도 그 가장 비극적인 멜로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 LGBT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죠. 뭐 캐롤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설정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상에 의하면 상당히 전문직으로 일하는 남자들로 보여요. 이제 뭐 성적 정체성이 게이이긴 하지만 한 명은 검사고 인권 담당 검사고 한 명은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의사 내지는 뭐 전문적인 직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별 다른 이유가 등장할, 그들이 편안히 쉬고 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점은 이 네 명의 인물도 어떤 예시를 보고 그냥 온 것이지 원래 연관성이 그닥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데이비드 바티스타는 외형과 달리 아이들의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나오고 있고요. 루퍼트 그린이 연기하는 인물은 가스 배관 쪽에 가스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경우에는 요리사로 등장하고 있고요. 라틴계 여성이죠. 그 다음에 이 아프로 아메리칸계 여성은 간호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 설정인데 이 설정이고 근데 이들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들이 와서 이 남자들과 점잖게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침입을 한다는 설정인데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방어를 나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힘의 우위를 거르게 돼서 이들을 이제 감금하게 되는 거죠. 잠궈놓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설득을 되게 차분하고 진지하고 여유있게는 아니군요. 진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구가 종말되기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 3명 중에서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 설정이 점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점점 현실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이제 그런 데서 과연 이제 이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대립하고 있는 인물들, 이 4명의 인물들, 침입자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4명의 주장, 종말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너희 셋 중에서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주장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영화의 서스펜스입니다. 과연 그것은 거짓인가 진실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샤말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샤말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초반부의 그의 필모그래피의 2편의 영화에서 줬던 충격은 엄청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샤말란이 벌써 영화 필모그래피에서 M 나이트 샤말란이죠. 이 영화에서도 M 나이트 샤말란은 다른 영화에서처럼 또 카메오로 잠시 출연을 하는데요.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역시 이 샤말란 영화를 보는 재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화 중에서 뭐 대부분의 영화들 99년작 벌써 식스센스가 1999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작 중에 하나인 사인이 2002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서스펜스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언브레이커블이 만들어졌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영화에서 한 이 정도가 앞에 필모에서 거의 충격적이었던 99년작 식스센스, 그 다음에 언브레이커블 2000년작 이 정도가 제일 충격적인 영화였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2002년작부터 약간 논란, 사이언스부터는 약간 그런 반전에 대한 집착이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저 그렇다는 평을 많이 받는 작품들이 중간에 쭉 나오다가 스프릿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이었던 23사 아이덴티티 이후에 이제 다시 좀 탁월하게 이제 캐릭터를 구축해나가고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샤말란이 이제 필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 영화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제 과연 어떤가 의문스러움을 계속 줍니다. 영화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 4명이라고 하는 인물, 이 4명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서스펜스,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특이한 점은 이 네 명의 인물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들을 감금하고 이 안에서 이들에게 계속 설득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 조건 중에 자살도 안 됩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 제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봤던 비전, 어떤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환상이어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과정들을 보고 그것들이 이들의 감금을 했고 점차 한 명씩 일어납니다. 자, 영화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가냐, 폭력적인 이야기로 진행될 것 같죠. 보통 이 감금을 소재로 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무시무시했었던 영화가 미카엘 하네케라는 감독의, 오스트리아 감독님이 감독이시죠. 퍼니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퍼니게임이 이제 미국판으로 만들어지는데 원래 97년도에 나왔네요. 샤말란의 식스센스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이 퍼니게임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서 중산층 가정을 침입해서 농락하는 그중에 그리고 게임을 벌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영화를 연상시키거든요. 뭐 녹록이라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퍼지라고 하는 뭐 그런 낯선 존재가 등장하는 영화도 있었고, 약간 이제 그런 고문 스릴러 같은 개념의 영화들이 이제 생각나는데 이 구도도 비슷하거든요. Knock at the Cabin이라고 해서 이들이 쉬고 있는 휴양지,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이 휴양지에 갑자기 침입한 사람들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무기를 하나씩 들고서 나타납니다. 자, 영화의 전개는 되게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전적으로 리니어로 그 이들이 침입하고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이 커플, 주인공이 되는 게이 커플의 이야기가 이제 그 회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입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뒤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가정이 아닐까? 폭력의 그림자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이고 가장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 영화는 물론 그 묵시록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희생제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구라는 그 케빈으로 상징되는 오두막이라고 상징되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들과 연관되는 일종의 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누군가, 사랑으로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자체의 긴장감은 후반부까지도 사실은 이 의문스러움,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영화에 보면 4명의 인물이 침입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4명의 인물은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들을 협박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이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이 되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명의 이 존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것은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폭력을 가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지금 루퍼트 그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뭐 스포일러가 됩니다만 루퍼트 그린이 등장하긴 하지만 제일 먼저 퇴장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약간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 해리포터에 나왔던 위즐리의 이미지를 빨리 좀 탈피하는 느낌의 캐릭터를 맞이했기도 했고, 약간의 이제 영화적인 위트, 앞에 먼저 퇴장시킴으로 인해서 영화의 전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긴장감 확 올려버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약간 상대적으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를 빨리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화는 어쨌든 이 세 가족과 되게 이 나머지의 침입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릭터를 맞이한 인물, 요 주인물이 조나단 그로프인데요. 넷플릭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인드 헌터의 주인공이에요. 이 조나단 그로프의 상당히 그런 댄디한 그런 이미지고 약간 좀 터피한 느낌의 벤 알드리치라는 배우가 커플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는 데이비드 바티스타와 루퍼트 그린을 제외하면 라틴계의 에비킹과 니키 아무드바드라는 여성 두 명의 여배우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온화한 인물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을 한다는, 자기들도 싫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의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커플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조나단 그로프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계속 반격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어느 정도 흔들리는 눈빛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고요. 그 사실을 가장 좀 더 강하게 부정하는 역할은 이 다른 역할에 벤 알드리치가 연기하는 인물이 좀 더 강하게 부정하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역할을 하고 있고 조나단 그로프는 앤드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에서 이 게이 커플과 입양한 중국계 아이라고 하는 설정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인종적 요소라든가 그런 이성의 커플, 동성의 커플의 차이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가장 그 고난을 겪는,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류사에서 종교적인 그 인정, 수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뭡니까, 순교의 행위를 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교의 경향을 이들에게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적인 우화의 개념을 이 영화에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긴장감이 꽤 괜찮고 중반부까지 이게 되게 의문스럽거든요. 이들이 과연 광신도인 것인가? 이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점잖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광기가 언젠가 등장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스러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을 한 명씩 자해하고 퇴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제 품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또 과연 저들의 말이 진실이 아닐까. 그리고 TV 화면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뉴스들 소식은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빈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입니다만 영화적으로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녹록록 이 똑똑똑이라고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반전이라고 할 것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의 후반부의 결말부가 아쉬운데요. 이 결말의 아쉬움은 뭐냐면 영화는 그 묵시록적 비전을 사실 이제 실현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정이에요. 아까 소설의 원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서 그 자기도 원하지 않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남자들의 선택, 이 사람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초자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일종의 우화라고 보면 또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쉴 수 있는 이 공간에 자기들도 갑자기 어떤 전언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등장한 어떤 이쪽 선지자들,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희생을 담당해야 될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가족의 후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각색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김이 새는 지점은 뭐냐면 후반부에서 그런 해석들을 주인공의 어떤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다 풀어서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구성해 놓고 있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떡밥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대사로 풀어버리는 것은 좀 더 아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똑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본적인 긴장감들을 꽤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반부의 결정들이 좀 아니한 선택이었다, 또 아니한 좀 구성이었다는 생각을 버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참신한 구성이고요. 뭐 인류 전체의 비전을 다뤘던 더 마더 같은 그런 데란 에런노프스키의 영화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구체적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묵시록적 비전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스타일로 풀어가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의 서스펜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샤말란의 영화가 뭐 어쨌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선 적어도 옛날만큼의 인기를 구가하고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꽤 볼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독특하게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감독들이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영화,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기준으로 봤을 땐 2천만 불의 제작비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제작비 이상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한 5천만 불 이상의 해외 수익을 본국에서 미국 북미 수익을 거두면서 본전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영화라서 나름 어떻게 보면 샤멀란식 기독교시구와 샤멀란식 묵시록적 이야기, 묵시록적 언어라고 뭐 이야기 묵시록적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닌데요. 뭐 그래도 스포일러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나름대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화적 체험을 또 한번 겪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해석할 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데 영화의 결말부에서 다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네요. 네, 소마 시네마의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